자, 첫 번째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거푸집 및 동바리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틀을 만들어서 일정 시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거푸집 및 동바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는 출제율이 좀 많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정독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거푸집의 구비 조건과 거푸집 조립 시 안전조치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정독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안전조치를 보기 전에 우측에 있는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는 출제율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다? 첫 번째는 갱폼, 두 번째는 슬립폼, 세 번째는 클라이밍 폼, 네 번째는 터널 라이닝 폼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일체형 거푸집의 종류 4가지를 적어라 라고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4가지를 모두 암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좌측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면 갱폼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 부분 혹은 아래쪽에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에 대한 것들도 가볍게 정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바리 조립 부분인데 지금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에 대한 내용 마찬가지로 실기에서는 출제율이 낮기 때문에 해당 부분 별표 3개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필기에서도 봤던 내용이어서 중요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버릴 수는 없고 조금 더 상세하게 정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 3회에서 4회 정도 정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동바리 조립 시 안전조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첫 번째 받침목이나 깔판의 사용,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계급 상부에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면 되겠고, 강제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및 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단단히 연결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째 보게 되면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2단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 그 다음에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제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제의 변이를 방지할 것, 이렇게 빈칸으로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빈칸 넣기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동바리의 경우, 자, 어떤 경우냐면 규격화, 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및 가세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해서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를 말하는 이 시스템 동바리를 보도록 하면 마찬가지로 어디가 포인트가 된다 쭉 보게 되면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물의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부분도 빈칸 넣기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당 부분 직각, 이 부분도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직각이 아니라 수평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라고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빈칸 넣기를 한번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 동바리에 대한 내용도 문제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 안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의 안전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는 출제율이 높았지만 실기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정독을 해주도록 하겠고, 우측에 있는 부분은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옹벽을 축조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안정 조건이 무엇이다? 전도에 대한 안정, 혹은 넘어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활동에 대한 안전, 집안 지지력에 대한 안정이 있다 라는 걸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작업 통로 및 발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 통로 설치 시 준수사항 중 가설 통로의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가설 통로의 구조는 필기에서도 많이 나왔던 만큼 정말 중요했던 내용이어서 우리가 암기법을 활용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가설 통로 하면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게 무엇이다? 바로 가솔린이 떠올라야겠죠. 가솔린 30리터를 들고 2로 날 땐 팔을 치켜 올려 다시 2로나 10계단 올라가
자, 그래서 가설 통로의 구조는 어떻게 외운다? 이 가솔린이 그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30리터는 무엇이다? 숫자 30도. 그래서 경사 30도 이하일 것.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숫자가 될 만한 글자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1호를 보게 되면 숫자 1, 그 다음에 5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사를 뜻하는 것이 되는데, 만약에 15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자, 그래서 2번에 해당이 되겠죠. 2번 부분을 보게 되면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자, 그 다음에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숫자 되는 부분을 찾아보면 8, 숫자 8이 되겠고, 치는 숫자 7, 1호는 숫자 15, 10은 숫자 10, 그 다음에 계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8과 7이 세트, 15와 10이 세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5번을 보게 되면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마찬가지로 8과 7이 세트였기 때문에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 이렇게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가설 통로의 구조보다는 출제율이 낮지만 우리가 빈칸 넣기 혹은 각각의 수치들에 대한 내용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수치와 관련된 내용은 중점적으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번 발판과 벽과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그 다음 5번에 폭은 30cm 이상. 그 다음에 7번에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줘야 되겠고, 8번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마찬가지로 9번을 체크해 보도록 하면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해주며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으로부터 등받이 이유를 설치할 것. 해당 부분은 체크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설도로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비계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계는 통나무 비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통나무 비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다? 마찬가지로 수치가 나와 있는 부분은 한 번씩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계 기둥의 간격은 2.5m 이하로 해주며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3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 3번을 보도록 하면 비계 기둥의 이음이 겹침 이음인 경우에는 이음 부분에서 1m 이상을 서로 겹쳐서 두 군데 이상 묶어주게 되겠고, 그 다음 비계 기둥의 이음을 맞댐 이음인 경우에는 비계 기둥을 쌍기둥 틀로 하거나 1.8m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4군데 이상을 묶을 것. 밑줄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필기에서도 외웠던 부분인데 간격은 수직 방향에서 5.5m 이하, 수평 방향에서는 7.5m 이하로 할 것 부분도 밑줄 치고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도 마찬가지로 수치에 대한 기준만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의 강관 비계의 조립 간격을 보도록 하면 단관 비계의 경우에 수직과 수평으로 볼 수 있는데 5m와 5m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틀 비계인 경우에는 높이가 5m 미만인 것은 제외해 줘야 되겠고, 수직인 경우에는 6m, 그 다음에 수평인 경우에는 8m가 된다 체크를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강간비계의 구조 부분도 수치에 대한 것들만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면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해주며, 그 다음에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도 한번 가볍게 읽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의 밑부분에 비계 기둥은 2개의 강간으로 묶어 세워줘야 된다라는 걸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밑줄 치고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부분 강간틀 비계 조립 시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아래쪽 이동식 비계 부분. 자, 이동식 비계는 실제 현장, 실내 현장을 우리가 작업을 했을 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 체크하는지 한번 체크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갑작스러운 이동,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나 쐐기 등으로 바퀴를 반드시 고정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웃트리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웃트리거에 대한 내용은 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자, 일반적으로 사람의 무게보다는 훨씬 초과되지만 우리가 장비를 착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쪽에 어떠한 자재들을 올려놓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50kg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여기에 자재는 쌓아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해당 부분 체크해주면 되겠고, 말비계 부분도 그냥 가볍게 정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달비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비계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곤돌라형과 그 다음에 작업 의자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달비계에 사용되는 체인 등의 사용 금지 기준을 좀 더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와이어루프의 사용 금지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와이어루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의 경우, 그 다음에 지름의 감소가 공층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그 다음에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가볍게 또 정독을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기 체인의 사용금지 기준을 보게 되면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를 5%를 초과한 것과 혹은 링의 단면 지름이 달기 체인에 제조된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그 다음에 균열이 있거나 당연히 심하게 변형된 것은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좀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해서 외워주고 넘어간다 라고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기상상태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 시작하기 전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출제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글자를 따서 우리가 암기법을 만들었었죠. 우리가 연기자들 중에서 연기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연기를 발로 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연은 무엇이냐면 3번에 해당되죠. 3번. 그 다음에 기는 기둥의 치마. 그 다음 발은 발판의 재료 1번. 그 다음에 로는 6번. 그 다음에 소는 4번. 그 다음에 해는 2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앞글자를 따서 먼저 외워둔 다음에 뒤에 부분을 연결시켜서 외워주면 보다 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해당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암기법을 만들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